1단계 딱 떨어졌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게 그 시험 정답표이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이제 딱 채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답 이렇게 썼었나? 이렇게 안 쓰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희망 고문을 계속 하다가 합격하였습니다 딱 뜨자마자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네, 지난번 영상까지 해군 장교가 되기까지 결심하기까지 이 과정, 그리고 또 결심 후에 네. 고등학교 기간 동안의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거 전달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시험 부분입니다. 사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저는 고3 때부터 이제 사관학교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고2 심지어 겨울방학 때도 사관학교 기출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것은 학습하지 않았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친구들 수준이 공부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우선 따라잡아서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관학교 입시는 고3 때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 또래에 같은 사관학교 준비했던 친구들 보면은 오히려 늦으면 훨씬 더 늦게 공부 시작했지 고3 때 시작한 거는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은 뭐 고1 때서부터 뭐 사관학교 문제 막 풀고 그러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중요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등급이 우선이죠? 맞습니다. 수능 등급 잘 챙겨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고3 진입하면서 또 아니면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고2 겨울방학서부터는 괜찮겠죠? 네네. 네, 그 정도부터 시작하면은 1차 준비가 가능하다. 정말 늦었어도 사관학교 1차 시험이 7월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늦어도 4월, 네, 3월. 4월부터 준비해도 괜찮다. 네, 그렇다고 봅니다. 사관학교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지는 정도 부분 거가 돼야 된다. 네. 수능도 안 나오면서 사관학교 문제만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수능이 우선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거 수험생 여러분들도 학부모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고요. 1차 필탁고사 준비할 때 가장 자신 있었던 과목? 저는 항상 수학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이제 영재고 떨어지거나 과학고에서 아쉽게 떨어진 애들 이렇게 살짝 아쉽게 떨어진 애들이 몰리는 학교였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과학이나 이공계 쪽을 이제 준비하던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다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경쟁하려는 수준으로만 해도 노력하려는 수준만 해도 수능에선 항상 1등급이 빠짐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수학 점수는 안정적으로 나오게 도와줬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도 1차 시험 공부할 때 혹시 뭐 수능 모의고사 아니면은 사관학교 기출문제나 또 실전 문제 풀면서 뭐 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슬럼프라든지 이런 역경이 다가오지는 않았었나요?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딱 코로나 시작할 때 그 세대의 이제 고3입니다. 암흑의 시기? 네, 암흑의 시기입니다. 모두가 공부를 안 할 때. 네, 그런 시기에 이제 제가 고3이 됐었어가지고 물론 제 입장에서는 사관학교를 하다 보니까 학교 수업 안 듣고 사관학교 수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말 그 시간 틈틈이 사이를 저 혼자 짜고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못 쓰겠더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딴에는 정말 이제 수능이나 사관학교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못 쓰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공부 관련되는 어려움인데 뭐 보통 이제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끼리 야 우리 가서 농구 한 판 뛰어야지 뭐 라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모의고사 끝나면은 우리 게임방 가서 한번 뭐 저기 하고 이제 이런 주변 친구들의 또 이런 쪽의 어떤 유혹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런 친구들이 없이 다 공부는 하긴 하되 이게 하향평준화가 돼가지고 일단 기상시간이 9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밥 먹고 이제 공부하러 오면 11시?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부하긴 하는데 오늘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일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집단적인 영향을 준 거네요. 코로나는.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은 거니까. 공부를 해도 공부 시간이 확보가 많이 안 됐습니다. 특별하게 뭐 개인에게만 영향을 준 거 뭐 여자친구라든지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한참 그때 이제 충무공 덕질을 이제 할 시기여가지고 막 진짜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남들 국영수 공부할 때 국영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막 책 읽고 막 메모하고 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하느라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여자 이런 건 없었습니다.
뭐 무난하게 공부하셨네. 그럼 합격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니까요. 네, 그러면은 근데 1차는 합격하셨죠? 아니에요? 이게 애매하고 어려운 과목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예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주 학교 되게 좋은데 이렇게 다니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1단계가 안 됐다. 아, 이거는 뭔가 방심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또 같은 시험 장소에 같은 반을 했던 친구가 이제 같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네.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이런 순서로 시험을 봅니다. 네네. 이제 국어를 끝나고 만났습니다. 네네. 아, 국어 망한 것 같아. 네. 아,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60점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너도 비슷하구나. 나도 그런 위안이 것 같아. 됐네요? 네, 위안이 됐는데 까고 보니까 그 친구는 80점대였던. 그 친구는 원래 사관학교 가고자 하는 수험생이었어요? 네, 그 친구도 이제 고1, 고2 공사를 준비하다가 시력 조건이 너무 안 좋다는 걸 자신이 미리 알아가지고 알고서? 마지막에 고3 때 해군 쪽으로 진로를 바꿔서 네, 그럼 시험을 경쟁자였네요? 네, 경쟁자였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 그 친구가 아니고? 너무 훌륭한 친구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모자랐고 네. 야, 절실한 것은 우리 예비 생도님이 더 절실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친구가 됐네요. 네. 1단계 딱 떨어졌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게 그 시험 정답표이 굉장히 빨리 올라옵니다. 이제 딱 채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답 이렇게 썼었나? 이렇게 안 쓰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희망 고문을 계속 하다가 합격하였습니다 딱 뜨자마자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아, 네. 많이 부족했어요? 아니요, 이것도 되게 간당간당하게 부족했습니다. 네. 어쨌든 1단계가 딱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8월 초에 발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8월 초에 발표하고 1단계 안 됐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일단은 충격, 멘붕, 그 다음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수능까지는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되는지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제가 충격에는 좀 회복이 되게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그날 한번 울고서 이제 부모님이랑 맛있는 식사하고 또 그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 내일부터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사탐 공부를 좀 많이 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역 수능 때 이제 국어가 2등급 나오고 수학 1등급, 영어 2등급 이렇게 나왔었는데 사탐이 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공부가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가도 제가 만족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고3 때서부터 학교장 추천을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학추가 제가 알기로 3개를 줍니다. 그래서 선배 우선적으로 이제 재수하시는 졸업생도 주고. 네. 그 친구는 그러면은 그 친구도 문과였는데? 네, 같은 문과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 말고 또 회사 본 친구가 또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래도 꽤 있네요. 보니까 네네. 강남권 학교인데도.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냥 본 거예요? 아니요, 이것도 가곤 싶었는데 굉장히 이제 소심하고 자기 주도성이 없었던 친구라 알아보지 않아서 그냥 많은 일반 전형으로. 동기부여 받은 건 아니네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일반 전형을 했다. 그래도 어쨌든 한 학교에서 회사를 그럼 3명이나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에는 결국은 친구 한 명만 합격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친구도 우선 선발로 뽑혀갔습니다. 우선 선발로 더구나. 네. 우수했네. 그러면은 수능 점수와 무관하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합격을 박수 쳐줘야 되는데 네. 박수는 쳐줬겠죠? 아, 저는 그런 거 전혀 막 질투 같은 거 이렇게 전 리더의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박수 쳐주고 내가 금방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쨌든 기수가 79기. 자, 이런 이제 아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득이 수능까지 보고 나서 자,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부모님은 설득을 합니다. 그래, 괜찮다. 너가 지금까지 커준 것만도 고맙다. 그렇죠. 건강하면 됐지. 그리고 수능 봐서 너 점수 나온 걸로 우리 대학 가자. 뺑뺑이 돌려보면 알 거 아니냐. 정시 가나 다군 중에서. 네. 이런 제안을 부모님한테 받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로 어머님하고 제가 이렇게 강인했던 모습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래 넌 사관학교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셨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청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더 공부하는 거 이런 게 정말 너희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후회 안 할 자신 있냐 대학교 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또 고집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아버지도 그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바뀌셨습니다. 네.